안녕하세요. 12학년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돌아보면 저는 템포를 느릿느릿하게 한 흐름을 길게 길게 가져가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한 학교에서 10년을 보낸 것만 해도 또래에 비해서는 정말 긴 흐름이었고, 이번에 같이 졸업하는 친구들이랑도 저는 10년 내내 친구가 되어갔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을 만날 때에도 천천히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느린 템포와 긴 흐름은 최근에 알게 된 저의 모습인데요. 제가 아주 오랫동안 취미라고는 거의 음악이 유일하다시피 하다가 숲터 후반부부터는 새로운 것들에 눈을 반짝이고 있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새로운 것에 온 마음을 쏟은 건 아니었지만, 특별히 꽂힌 몇 가지는 음악 작업을 할 시간을 쪼개서 쓰고 싶을 정도로 흥미를 붙였습니다. 산더미처럼 밀린 음악 작업물들을 두고도 토요일엔 축구를 하러, 일요일엔 춤을 추러, 자기 전에는 그림을 그리러 가는 제 모습이 너무 낯설고 신기했거든요. 그런 순간마다 지금쯤이 음악만 좋아했던 이서라는 10년짜리 긴 흐름의 끝무렵인 걸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인생 한 덩이를 이젠 마무리하고 이것저것 두리번거리면서 새 흐름의 시작에 발동을 거는 것 같아서 두근두근하기도 하고 반가웠습니다. 제가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비해서 너무너무나도 조금만 표출되는 편이라 티가 났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동안 신이 난 채로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작을 직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이나 불안, 두려움 같은 건 생각도 안 났거든요. 그렇게 취미로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두드려보던 그 시기쯤에 진로에 대한 생각도 새로운 방향으로 트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음악이 이렇게 오랫동안 취미이자 일일 수 있게 해준 그 시작점은 굴렁쇠 아이들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팀 활동을 멈추고 혼자서 음악을 해보려고 했을 때는 제 음악을 들려줄 곳을 제가 직접 찾아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긴 고민 끝에 유튜브 채널을 열었고, 서투른 그때 그대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두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니까 많은 숫자는 아니어도 위로와 공감을 얻어가는 사람들의 소감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말들이 계속 음악을 올리고 싶게 만들어주는 큰 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채널을 가꿔가던 중에 매거진 에디터로 일하고 있던 세정 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을 틀어놓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듣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하는 부분이 느껴지더라. 그리고 컨텐츠 기획이 재밌더라. 이 소감 한마디가 저에게 새로운 씨앗을 던져주었습니다. 댓글로 읽는 말이 아니라 직접 듣는 말이라서 더 고맙고 자극이 컸던 이 소감 중에서도 저의 기획이 재밌다는 말은 특히 에디터라는 직업을 가진 언니에게 들어서 인정받는 기분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계기로 기획에 관심을 기울여 보던 시기에 마침 11학년 인턴십을 숏비디오 커뮤니티 어플 회사로 가보게 되어서 프로젝트 기획 일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일이 주어지니까 여태껏 해왔던 것만큼은 즐겁지가 않았고, 그리고 제 기획을 실현하는 부분에서 항상 난관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12학년 때 했던 개인 작업 인턴십을 보면 그림책 제작부터 유튜브 협업 콘텐츠, 그리고 자작곡 등 크고 작은 기획들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특히 메인 프로젝트로 가져갔던 스몰 크로키라는 드로잉 인터뷰는 출퇴근 없이 보낼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처음 목표했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꼼꼼하게 준비했던 기획이었고, 당시 저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일을 저와 가장 잘 어울리는 방식으로 풀어내고자 노력했었습니다. 역시 저를 중심으로 시작한 기획이었어서 그런지 모든 과정이 즐거웠었고, 11학년 때는 어려움을 느꼈던 저의 기획에서 실현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즐거워했던 건 기획 자체가 아니라 나의 일을 기획하는 것, 내가 기획한 걸 실행하는 것이었던 거죠. 숲터에서 어떤 활동을 하든지 항상 이름 짓기에 진심이었던 저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좋아하는 물건에 이름을 지어주면
그것만으로 더 큰 애착이 생기듯이 이름을 짓는 일에는 생각보다 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밥이랑 집처럼 뭐든지 짓는다는 것은 사람의 정성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에서 이름을 짓고 시작하는 건 저에게는 그 일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또 처음 시작했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한 나의 의도를 스스로 더 깊숙이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건 제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불어넣는 일이었습니다. 하나의 관심사에 대해 오랫동안 활동해 보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봤던 경험도 있고, 후반부에는 이것저것 새로운 것들에 관심을 두었었던 만큼 졸업작품에 담고 싶은 것도 담을 수 있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음악에 들여온 시간이 가장 길었기 때문인지 졸업작품은 앨범 발매라는 형태로 빠르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시도해보는 졸작을 만들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꽤 많이 계획해둔 상태에서 몇 번 엎어지고 다시 시작해야 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 덕분에 아주 다채로운 앨범으로 완성된 것 같은데요. 자작곡 4곡을 담은 작은 앨범이지만 저는 이 앨범을 만들면서 음악적인 역할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역할이 되어볼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서 이렇게나 많은 역할이 되어야 했던 이유는 바로 제가 만들고 싶은 앨범이 조금 특별한 앨범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CD가 없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만들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였던 쓸모 그리고 실용성의 부분을 충족해주기 위해서 파우치라는 형태를 떠올리게 되었고, 파우치 형태로 앨범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빳빳하고 튼튼한 소재가 필요했습니다. 제 앨범에 가장 잘 어울리는 원단이 무엇일지 고민하다가 3학년 때 자유학교에 전학 와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바느질 작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펠트라는 소재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포근한 질감이면서도 두께감이 있어서 튼튼하기도 하고 각을 잡을 수 있어서 앨범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수월한, 그야말로 제가 찾던 완벽한 원단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자유학교 첫 해에 만들었던 작품과 졸업작품이 이어지는 부분이었어서 저에겐 정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실물 앨범 풀구성을 교실에 전시해둘 예정인데요.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앨범의 구성은 아닙니다. CD 대신에 펠트로 만든 CD 모형이 들어가 있고요. 가사집과 포토북을 대신해서 저의 그림과 가사가 적힌 폴딩 엽서가 들어가 있고, 엽서 뒷면에는 음원과 그림, 악보 등 앨범 관련 자료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 QR코드가 인쇄되어 있고, 앨범 컨셉에 맞게 직접 디자인한 마스킹 테이프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품들을 꺼내 쓰고 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되는 펠트 파우치까지 아주 다양한 쓸모를 꾹꾹 눌러 담은 앨범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앨범보다는 꾸러미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리는 모습으로 완성되어서 저의 앨범이 와디즈라는 펀딩 플랫폼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대중적인 플랫폼이다 보니까 인증받고 심사받아야 할 것이 많았고, 1차 심사의 첫 피드백으로는 미성년자라서 진행이 어렵다는 내용을 받아보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제가 다른 일로 작년에 사업자 등록을 받아놓은 게 있어서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인정을 받아 2차 심사까지 이어서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사건 전후로도 제 심장을 들었다 놓는 크고 작은 난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모든 게 처음이라서 너무 어렵기도 했지만 애써서 만든 펀딩과 내 머릿속에서 나온 나의 물건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경험은 저를 아주 부풀어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땀과 진심으로 완성된 펀딩이 2월 11일까지 와디즈에서 열려있을 예정이니까요. 와디즈 검색창에 이서를 검색하시고 세상에서 제일 폭신한 앨범 펀딩 프로젝트에 들어가셔서 글만이라도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음악 앨범을 만드는 과정이었지만 워낙 다양한 작업을 소화하다 보니까 음악 작업 이외의 것들에 더 초점을 두었던 시기도 있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앨범을 디자인할 때, 그리고 재료를 보러 다닐 때, 제품 촬영을 구상할 때, 그리고 펀딩 스토리를 작성할 때가 가장 즐거웠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오고 있던 음악이라는 흐름이 이제 끝 무렵에 다다랐다고 처음으로 생각했던 이유도 제가 잘하면서도 동시에 즐거워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은 알 것도 같았던 마음 때문이었는데요.
그때는 확신이 부족했고 아직 망설임과 두려움이 남아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런 상태로 음악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던 저에게 누군가 "넌 뭐하고 살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음악은 직업으로는 안 할 것 같아" 라는 말로 빙빙 돌려서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눈을 반짝이는 사람, 위로와 공감에 소감이 있는 곳, 나의 일을 기획하고 나의 기획을 실행하는 것, 의미를 불어넣는 것. 이 모든 걸 합쳐서 짧게 말하자면 침착하고 귀여운 브랜드의 주인장입니다. 좋아하는 것들을 잔뜩 모아놓고 그 한가운데에서 브랜드를 가꾸고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항상 일로 바쁘고 멋들어진 CEO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방식대로 느리고 멋은 안 나더라도 차근차근 소박하게 발표를 하면서 인생에서 제일 길었던 하나의 흐름이 끝나간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자주 언급했는데요. 제가 말하는 인생의 흐름이라는 게 하나가 끝나면 둘이 시작되고 둘 끝나면 셋 시작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제 노래 가사처럼 저는 지금 서로 다른 두 가지를 잇는 매듭을 짓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믿고 있고 이제는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졌으니까 지금 생각나는 것들부터 하나씩 해보면서 새로운 실을 달고 걸어가게 될 날도 곧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